이번 영상에서는 60갑자 중에서 병화일간 밑에 이제 6개의 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병화 중에서 병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놓는데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서 밑에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옛날에는 많이 좀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댓글을 간단하게 단다는 게 물론 질문하신 분은 뭐 하나라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단하게 답변 드린다 그래서 이 좀 여러 가지 심오하고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데 그것만 딱 하나 알려드린다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좀 궁금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일일이 답변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다 달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저한테 따로 상담을 의뢰하시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던 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병자일주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병자일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게 일주하고 월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지, 특히 일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주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화의 그 주체성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나 뭐 월주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장간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지장간은 그 어떤 사주의 내면적인 부분과 속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혹시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지장간 속에 숨어 있다든지 암장이 되어 있으면 그 의미도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장간을 보면 이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 임수와 계수는 임수는 편간이고 그리고 계수는 정간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정편간이 들었는데 그러면 관살 혼잡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주에서 일단 이렇게 된 거 자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관살 혼잡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자리 뭐 천간이 됐던 지지가 됐던 만약에 이제 임계수 아니면 해자가 또 들어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혼잡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 있다 그래서 관살 혼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관을 끼고 있는데 편관과 정관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신은 수의 장생지고 이 신자진 삼합에 이거는 제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운인데 이것은 뭐냐면 삼합의 수기 임수의 장생지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특성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장간에 이제 편간과 정간을 깔고 있다 했지만 이제 이 특징 같은 거 성격 특성 이런 걸 보면 일단 관이 굉장히 뿌리박혀 있고 제왕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보수성이 있고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보수적이면서도 약간 어떤 법과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념, 도덕관념 이런 게 좀 강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은 약간 보수적이면서 어떤 부분에 지킬 건 지키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고지식한 면도 같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관성을 깔고 있으니까 남편 자리에 자기 관성을 깔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남편 자리에다 관성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만약에 관살이 혼잡이 됐다 다른 지지나 다른 천간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좋게 보지는 않지만
다른 데 없고 이렇게 딱 하나만 갖고 있을 땐 제대로 자리에 잘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괜찮은데, 이 병화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병화는 불의 기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면서 사람이 뒤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화고 이건 수잖아요. 그럼 주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화기제가 있고 화수미제가 있는데, 화수미제, 화수라는 것은 원래는 수는 능히 화를 제압을 하지만 이 화세가 강할 때는 이 자수는 증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화다수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른 지지에 만약에 화나 토기가 많아 가지고 자수를 또 극을 한다든지 제압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남편, 여자 같은 건 남편 역할을 못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운이 별로 없고 직업운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게 어떤 한 가지만 딱 보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일주의 기운과 월지,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상생이 주고받는지, 또 실제로 그 기운이 굉장히 좀 사주에서 8글자 중에서 비록 반밖에 안 되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7, 8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운성에서 12운성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태입니다. 태. 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잉태한다. 잉태라는 것은 뭐 우리가 태어나고 뭐 그랬을 때 이제 수태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잉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 병화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절태양 해서 그 다음엔 축은 양이 되고 이는 다시 장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 세상에 뭐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태지는 순진무구한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소심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있는데, 이 태라는 것은 관성으로 봤을 때 기운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준비하는 시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적으로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성격이 사람들 부딪히고 돈 버는 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국가기관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이, 내가 사주가 신강할 때는 남편 덕이 있을 것이고, 신약할 때는 오히려 신약에 관사를 혼잡이 되면 남편 때문에 굉장히 반대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좀 공망을 볼게요. 공망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크게 뭐 신경 안 쓴다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망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망은 신과 유가 공망이네요.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죠. 왜냐면 이게 병자일주는 갑술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술순은 신유가 공망인데, 결국은 뭐야, 이게 정제와 편제가 공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으로 볼 때는 정제는 남자한테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편제는 여자 애인이 될 것이고, 또 남녀공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녀공이 아버지가 공망이라는 것은 뭐 아빠가 있어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버지가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든지, 아니면 재산 같은데, 그런데 재산이 공망이고 아버지도 공망이니까 재물복이 없다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덕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망이 무조건 없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없으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재물, 돈을 쫓아가는 성향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는 성향이 강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좀 많이 버는 경향도 있습니다. 단 때를 잘 만나고 이게 해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용신운에 해당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자운이 아예 복잡하게 자기 쫓아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줄 만한 그런 여자는 없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잘못되면 무리해서 사기라든지
도박 아니면 한탕주의 이런 거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뭐 특징적인 게 이런 뭐 4-5가지를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성의 기운이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가장 강한 부분하고 또 재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돈과 인연, 재물과 인연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운기를 잘 만나면 반대로 자기가 그걸 쫓아가고 열심히 없는 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좀 벌 수도 있다. 공망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딱 이거는 답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갖고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답이 딱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대운에서 오고 세운에서 오느냐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합의되고 충이 되고 뭐 형충파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되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병자 일생에 이제 월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몇 월생인지 그걸 보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월주입니다. 월주에 인월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인이라는 것은 병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생지잖아요. 장생지면서 편이 인성입니다. 그러면 목성화를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약한 기운이잖아요. 자수를 가장 강력한 제왕의 관성의 기운을 깔고서 있기 때문에 병화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도 이게 뭐 나쁜 건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국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껄끄러울 때 이 인이 뭐야? 수생목, 목생화해서 바로 관인 상생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성은 병화의 장생지니까 이거 같은 건 태라고 했는데 절태 양 지나고 이젠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 입춘열기가 온 다음부터 병화가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땅이 좀 차가운 상태고 입춘이 지나도 청명절 정도가 지나야 실질적으로 물도 좀 미지근해지고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장생이 왔지만 조금 지켜보는 시기다. 하지만 그래도 병화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인성이기 때문에 관인 상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극을하는 입장이었고 또 여기에 천간에 다른 임수나 개수가 떠서 관살 혼잡이 됐을 때 관인 상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묘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선생님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마다 이거 공부하는 게 다 선생님 배웠던 그 윗대 선생이 다르고 책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묘 형살이 됐네요. 하지만 인성이 되고 이건 수생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천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자수가 좀 덜하지만 원래 자수는 묘목을 생하는데 자수 자체가 동지의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을목이 있지만 이게 수생목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얼음물을 받기 때문에 아까 인목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서 굉장히 위로 뻗어나가는 우람한 동량목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나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대림목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묘목은 이제 새싹이 나오는 그런 건데 자수가 와서 이것을 생을 해주면 일단 묘목 입장에서는 아주 차갑고 얼음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하고 묘는 그래서 형살이 되는 겁니다. 자묘 형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묘 형살. 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극을 받는다. 형극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묘 입장에서는 자수가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병화의 입장에선 이게 목욕살이기도 하고 뭐 약간의 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천간에 병신
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신이 있든지 이쪽에 신이 있든지 해서 병신 합수에 잠유 형살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도화살 중에서. 골랑도화라는 것은 도화살 중에서 좀 가장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흘리고 다닌다. 골랑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흐를 골자에다 흐를 랑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뭐 정액을 흘리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바람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합dim해서 아래는 형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성간이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복잡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 형살을 받기 때문에 이쪽은 간담의 기능과 여기는 생식기, 신장 이제 콩팥이죠. 그거는 방광 이런 때 생식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 자, 진이면 이제 관대가 되죠. 관대 자진 합수가 됩니다. 삼합의 기운으로. 여기 이제 을개모가 있지만 이제는 뭐 입하가 오기 바로 전인데 이렇게 되면 화생토 이건 또 식신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병화 입장에서는 진토도 뭐 아주 좋고 반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 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신대운이 온다든지 신년이 온다든지 신월이 오면 신자진 삼합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는 이게 관살이 강력한 기운으로 해서 나를 제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제, 송사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해서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 갖고 실직을 당한다든지 퇴직을 당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약간 신강해야 되는데 신강될 가능성이 좀 적은 데다 또 이건 어쨌든 식시니까 나의 기운을 또 빼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식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망이 신유가 공망이라고 했는데 일단 신유가 공망이 돼서 삼합으로 들어올 때는 공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우는 공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 그닥 달갑지는 않다. 하지만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화 걸록이죠. 걸록. 사화 같은 경우는 걸록인데 실질적으로 병화 입장에서는 걸록지로 딱 들어가고 실제로 힘을 받고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고 물론 이제 제왕지가 남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운이 강력해지는 시기다. 이런 데다가 만약에 천간에 지지는 신유가 재성이 공망이지만 천간에 경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신금은 합거가 되니까 좀 안 좋겠지만 경금이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병화는 사월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금에 또 장생지도 되잖아요. 그때는 돈, 운, 재물복 이런 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재물복은 좋겠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편제니까 아무래도 편제는 뭡니까? 편제의 장생지죠. 편제가 아니고 편제의 장생지인데 이 편제가 이쪽 안에 경금이 숨어 있으니까 일단 횡재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데다가 이게 편제가 그리고 새로운 여성과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남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 유부남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바람이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신하고 봤을 때는 신사, 형살이 되는데 어쨌든 신금이 있으면 뭐 지지에 있으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왕 5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기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물이 끓어가지고 화다 수중이 돼서 날아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좌우 충살을 받으니까 결국 이 자수는 남자한테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관이니까. 직업이고 여자한테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러면 이런 부분이 충이 돼서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와 제왕지 강력한 기운이 와서 서로 충이 됐는 데다가 이 부분은 또 도화기까지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좌우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도화충이지만 이 앞에 신금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인호술 삼합에 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신충이 되니까 결국 직업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충이 돼갖고 역마충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런데 앞에 인과 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화 입장에서는 강력한 기운을 얻었지만 이 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수에 관련된 거 남편, 남자 이런 부분 아니면 부부 사이가 서로 이때 뭐 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서로 별거를 한다든지 아니다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겁재잖아요. 그럼 겁재 같은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 겁재는 배우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뭐 겁탈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항상 부부 사이, 부부 이심,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남편 같은 경우 특히 배우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월입니다. 제왕이 지나서 이제 새하는 계절이죠. 그리고 상관이잖아요. 이건 상관인데 자, 상관과 관이 만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관 경관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자미 원진 기문은 아니죠. 자미 원진의 상관 경관에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관 입장에서는 아까 오화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힘들다. 상관 경관 위화 백단, 화가 100가지에 이른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거는 상관이고 상관은 결국 관을 극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직업을 퇴직을 하고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뭐 했을 때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때 부도난다든지 또 관공서에서 뭐 나름대로 이것을 들이닥쳐 갖고 문제를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송사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병자 일주 입장에서는 이 미토도 그닥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까짓 거 한 달 뭐 차이 났다고 해서 무슨 사주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주는 그 시간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미세한 차이지만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월지하고 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신월 같은 경우는 이게 편제인데 자진 합수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 공망이었잖아요. 그죠? 공망이었지만 일단은 이 자체가 서로 합의돼서 이때는 공망이 해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재물 자체가 나하고 합거해서 관기로 변했잖아요. 신자.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임수까지 떴다 그러면 더 이제 큰일 나겠죠. 더 큰일 나는데 어쨌든 이럴 때는 뭐야?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돈이 사라져 버려. 돈이 사라져 버리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사라져요? 남자한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돈을 갖다가 바치게 되고 뭘 뺏기게 되고 그런 부분이 큽니다. 왜? 남자하고 이 돈이 합의되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거 직업이라고 본다면 일 때문에 돈을 쏟아붓고 뭐를 하고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주식 투자해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리고 뭐 같은 거에서 인테리어에서 다시 꾸며놓으면 손님은 더 안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쨌든 공망은 해공이 되겠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어렵다. 자, 유금은 좀 다릅니다. 유금은 팥살이죠. 그리고 팥살의 자유 기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서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재성이니까 정제가 들어오고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좀 내신 돈 문제라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신금보다는 좀 낫다. 비록 정제이긴 하지만 서로 이 자유 파살에 자유 원진 기문 뭐 이렇게 복잡하네요. 그런데다 도화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사주가 월지하고 일지가 자꾸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으면 부부 사이도 그닥 좋지도 않고 또 시댁이나 아니면 처가 쪽하고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또 강력한 기운이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내 본 부인보다는 다른 여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계속 밖으로 돌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부부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밖에 애인을 두는 경향이 있고 밖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자, 술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강절기네요, 절기가.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묘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묘고잖아요. 그죠? 묘로 들어가고 식신. 근데 뭐 식신 생재운은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에 대운에 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식신 생재 돼갖고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벌겠네요. 그래서 술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묘고로 들어가니까 기운적으로는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병화로 봤을 때는 술토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자수가 만약에 다른 데에 임수가 있어갖고 굉장히 강할 때는 또 이것을 제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비록 식신이지만 식신이 제살해주는 역할 비슷하게 물론 이게 현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자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식신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자기 남편을 제압을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고 자식을 벌벌 떨고 남편보다는 자식만 바라보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입니다. 자, 해. 절지네요, 절지. 절지라는 것은 뭐 일단은 어떤 일이 절처봉생의 기운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고 자수 있는 데다가 이걸 또 다시 극하게 되고 물론 여기 이제 간목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이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해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신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소심해지고 결국 병화 같은 경우는 수국화를 당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심혈관 계통의 질환, 심장이라든지 혈액순환기 계통 이런데 심근경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제 수화 기제가 되는 겁니다. 수가 화를 능히 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뿌리를 통근을 받지 못하면 이때 이렇게 되면 건강 쪽이라는 모든 부분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강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직업 변동이 많을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공무원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월, 동지. 자, 자수, 자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거는 아까는 해수 같은 경우는 관살 혼잡도 되지만 이건 이제 관살 혼잡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물론 지장간으로 보면 관살 혼잡이 이미 되어 있지만 지장간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데 있으면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두 개니까 직업 변동에 그런 가능성이 크고 여성 입장에서는 본 남편이 둘이다. 이건 뭡니까? 결국 이혼수가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덕을 못 본다든지 남편이 나를 계속 피곤하게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자자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어떤 걸 하나를 갖고 있으면 오행의 주류 상승에 대해서 못 같아오면서 골고루 순환 상승되는 게 좋지 이렇게 한쪽에 기운이 자꾸만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런 부분에 그게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와 실이 있잖아요. 허증이 있고 실증이 있는데 실은 너무 많다라는 거, 허는 또 없다는 의미인데 이게 융화가 되고 조화가 돼야 좋은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피곤한 인생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축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축 합토가 돼서 이제 섣달에 화생토, 여기서는 이게 상관경관이 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주에는 탐생만극, 탐합만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하는 데 있어서 생하는 게 있으면 일단 생을 먼저 가고 극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극이나 층을. 그래서 여기는 자축 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개신기도 들어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식신상간의 기운으로 강하고 여성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더 기대게 되고 남편이 합거가 돼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득자부별. 자식을 낳자 이제 남편하고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 하지만 자축 합토의 기운이다 보니까 나의 기운을 빼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운을 빼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상충살이라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금이 지장간 속에 어쨌든 금의 기운, 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이 병자 입장에서는 축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다른 선생님 것도 같이 제 거하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